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죠. 어, 요즘 만나게 되면 화두가 그거인 것 같아요. 너 누굴 뽑을 거니? 어떤 학생이 제게 묻기도 하더라고요. 3월 9일이죠. 20대 대통령 뽑는 날인데 과연 어떤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시겠습니까? 플라톤이 남긴 말을 되새기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정치에 무관심하면 결국 가장 저급한 인간의 지배를 받게 된다. 국가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가 한 얘기입니다. 제발 뽑을 인물이 없다 하는 말 하지 마세요. 사표를 만들지 말자. 그러니까 별 사람을 뽑아주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어차피 선거의 최선은 없습니다. 차악만 있을 뿐입니다. 그저 최악만을 피하자는 겁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까요?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 삶을 정부가 왜 책임지느냐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권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요. 먼저 문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그러한 정부의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집니까?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집니까? 라는 말. 이에 대한 반응이 재밌습니다. 같은 당의 하태경 의원이 한 말입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대통령의 기본 책무야.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 책임마저 부인하는 사람이 대선에 나온 이유가 도대체 뭐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댓글은 뭐였을까? 왜 대통령 하려는 거니? 많이 부족한 분이네, 이 사람. 그냥 쫙 이어져서 댓글 한도 끝도 없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난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서예요.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라고요. 이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을 뽑으려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대통령을 뽑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국민의 삶은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대통령이 책임지려 합니까? 라고 하는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맞을까요? 짜자잔. 네, 두 사람의 주장은 맞지만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홍도의 그림 속에는 일꾼과 주인이 나옵니다. 일꾼들은요 열심히 타작을 해요. 주인은 누워서 담배 피고 있습니다. 갓 쓴 거 보니까 양반인데 싶어요. 예, 지켜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 전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건 누가 지을까요? 일꾼들이 질까요? 주인이 질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주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일꾼은 절대 책임지지 않아요. 자, 문제는 김홍도가 그림을 그릴 때는 조선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예, 민주공화국이에요. 달리 말하면 주인이 바뀌었어요. 일제강점기 이전은 왕이었거든요. 근데 일제강점기 이후는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정부는 뭐고 국민은 뭘까요?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식 속에는 국민과 백성을 구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시대는 백성의 시대가 아니에요. 예. 어디 나가보세요. 누가 백성이라는 표현 써요? 국민이라는 말을 쓰지. 국민의 뜻은 나라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백성은요? 백성은 벼슬이 없는 상민까지의 사람을 말합니다. 조선시대 신분제도 잠깐 알아야겠네요. 네. 조선시대 신분제도는요, 양인과 어민으로 나뉘어집니다. 양인 속에는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상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민은요, 노비, 백정, 이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노비와 어민 쪽은 사람이라고 보질 않죠. 예. 그러니까 상민까지를 두는데, 상민까지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임금이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돌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돌봐줘야 한다. 요 관점으로 보니까, 예, 정부가 혹은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우리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 뭐 국민이라고 나라의 주인이에요. 그렇다면 국가는 도대체 뭘까요? 국가.
학생과 시민 몇 명이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한 게 국보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증인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판단 근거가 뭡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 국가?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보안 문제라고 탄압하고 짓밟았었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얘기죠. 근데 한때 우리는요, 국가를 대통령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니까요. 대통령. 그게 독재자들이 추구하는 거였어요. 삼권을 장악함으로. 행정부의 수반이 입법부하고 사법부를 장악함으로 독재자가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추종자들이 그 독재자를 뭐로 생각하는 것?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참. 1조 1항엔 그렇게 나와요. 헌법 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예, 국민들이 주인인 공화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권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 국가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 국민이라는 거. 그럼 대통령은 뭘까요? 궁금하죠. 대통령은 뭐예요? 내 월급 받는 일꾼이지 뭐예요. 국회의원들 월급 받는 일꾼들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위대한 국민들은 하찮은 정치 따위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월급 주고 일할 사람을 뽑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뽑는 거고 대통령도 뽑는 거고 뽑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꾼들이 주인들의 삶을 책임진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럼 주인의 역할은 뭐죠? 국민의 눈입니다. 국민의 눈으로 감시해야 돼요. 일꾼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그러면은 하태경 의원의 말은요? 그동안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하태경 의원의 말은 뭘까요, 그러면? 그건 틀린 말인가요? 그 말도 맞습니다. 하 의원의 말은 일하는 사람의 자세를 얘기한 거거든요. 자세. 왜? 본래 주인이 아닌 이상 일할 때 소극적으로 합니다. 시키는 거 하고요. 안 볼 때는 안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주인은 예리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 의원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렇지만 우리 일꾼들은 일을 할 때 일꾼으로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인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나중에 주인의 인정을 받을 것이고 또 선택을 받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여야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들을 살펴볼 텐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1호 공약으로 코로나 피해 정당한 보상을 제시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5개 초격차 기술로 5대 강국에 들겠다는 비전을 1호 공약으로, 탈탄소 녹색 전환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금 나온 4명의 일꾼들은요, 열심히 일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방법으로 일할 거다. 그러니까 나를 뽑아주세요, 주인님 하는 얘기입니다. 일꾼이 잘못하면, 대통령이 잘못하면 나라 망합니다. 고급 스테이크를 먹고 시가를 피우고 평소 같으면 대통령이 이렇게 한들 큰 문제가 되진 않을 테지요. 하지만 이 대통령이 식량난에 수만 명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수장이어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국민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는 겁니다. 실제 국민의 64%가 평균 11kg가량 체중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돼 이른바 마두로 다이어트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입니다. 마두로 다이어트라고 얘기합니다. 좀 씁쓸하죠. 나라가 망하면 그 책임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 져야 합니다.
1997년 IMF에게 돈을 빌린 상처가 있는데요. 우리가 빌린 돈은 총 195억 달러. 돈의 대가로 IMF가 요구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은행은 통폐합됐고 많은 기업이 도산했습니다. 정리해고된 사람들은 거리를 배회했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속출했는데요. 한국은 IMF의 요구사항을 엄격히 지키며 IMF 3년 8개월 만인 2001년 8월에 채무 전액을 조기에 갚고 구제금융을 완전히 졸업했습니다. 특히 돌반지까지 내놓으며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국민의 희생이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도 뽑을 만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표를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될 놈을 밀어주겠다고요? 허허, 이거요, 교활한 일꾼들이 만들어 놓은 진영 논리입니다. 교활한 일꾼들이. 주인이 이용당하는 거죠. 예. 100여 명의 일꾼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 잘하는 놈들을 뽑아야 하거든요. 할 만한 일꾼들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이게 주인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교활한 일꾼들이요, 자기들이 좋은 걸 다 차지하기 위해서 지네들끼리 무리를 짓고 편을 갈라요. 그리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을 둘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둘 중 간에 하나를 뽑아달라고. 그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네, 나 투표 안 할래, 이러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야, 사표 만들면 안 돼, 나의 소중한 표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 야, 될 만한 사람 밀어주자.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이거는요, 또 다른 투표 포기 중에 하나예요. 본래 선거에 최선은 없어요. 내가 후보가 되지 않는 이상 최선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만 최선이지. 그래서 선거에 최선은 없고 차악을 뽑는 것이 최선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차악. 그러나 국민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혹은 일꾼들이 만들어 놓은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면 결국요, 최악을 뽑게 됩니다. 최악.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오롯이 국민이 져야 합니다. 오롯이 국민이 져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예를 들어서 그렇기는 한데 국민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어요. 쓰레기통을. 그러나 대통령은 터키의 유명 셰프가 현란하죠. 고기, 와, 예술이에요. 이걸 지금 즐기고 있다니까, 시가를 피면서. 이 마두로 대통령이에요. 예. 절대 대통령은 혹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삶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요? 국민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 공직자들 늘 감시해야 합니다. 아주 예리한 눈으로.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심판해야죠. 물론 국민소환제까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그거 안 해요. 누구의 농간으로? 일꾼들의 농간으로. 국민소환제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또 뽑아주는 거고, 아니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주인은 감시해야 합니다. 주인의 무지와 무관심은 일꾼이 주인이 되는 비극을 만들어요. 독재자가 나온다니까요. 투표로 격려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시작이 그나마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투표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 쫓아갈 것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으세요. 내가 책임질 건데 주인이 한 사람으로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못 뽑아요? 뽑아야지. 그렇게 모아졌을 때 그게 민의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이와 관련된 수업을 했기 때문에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현명한 투표 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